앵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의 공격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물가 얘기가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강한 경제 지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물가 지표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주목하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인데 바로 PCE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상 밖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어 PC이죠. 이제 에너지라든지 변동성이 높은 음식료를 뺀 수치도 전년 대비 7%나 오르면서 이 긴축의 최종 금리가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낮아지진 않았고요. 더 높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6% 이상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는 고밸류 중심의 나스닥이 더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수합 시장에서 3월에 그리고 5월 그리고 7월까지 3번 연속 올리는 즉 25bp씩 앞으로 1.25% 아니 75bp 그러니까 25, 25, 25에서 75bp를 올려서 5.4% 라인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게 컨센서스이긴 한데요. 경제 지표가 워낙 잘 나오게 되면 긴축의 기간은 더 길어지고 긴축의 강도는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시장의 어떤 악화된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호재가 오히려 악재로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경기 침체.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는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의 고삐를 좀 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연초부터 시장이 달려왔었던 거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 연준의 이 의장인 파월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강하게 끌어왔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아니다. 고용지표는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좋고 물가도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걸 보면 이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확장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8% 2년 내 최고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서비스 업종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 소비까지 늘어나고 그 폭이 2.8%로 높았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가계와 기업에 그닥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거 더 강하게 조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이게 악재냐,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 작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수요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약간의 논쟁이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침체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라는 말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는 실적과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실적과 지표 간의 해석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옥신각신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본다면 아마 전월 대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지표는 이제 주말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 고용이 얼만큼 또 유지가 되는지 더불어서 고용 내에 보면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높게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이제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요. 공교롭게도 소매 업체들이 많이 나와요. 네. 멜시스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달러트리처럼 백화점에서 유통 그리고 할인전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소비가 정말 좋은지를 확인시켜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경제 지표가 긴축을 위한 어떠한 강한 악재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이 소매 업체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면 야 이거를 이렇다면 기업 자체에는 또 투자할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상방에서는 매크로가 누를 수 있지만 또 하방에서는 마이크로 즉 기업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이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이죠. 우리나라는 좀 수요일에 쉬지만 네. 아마도 이 우리나라의 국내 수출 증가율이 나올 것입니다. 무역 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가 만약 적자 폭이 축소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주 초반에는 조금 우리가 수요일에 좀 쉬고 거기다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약화된 심리가 작용을 하겠지만 주 후반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략 후강의 시각으로 이번 주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 현금을 소진하기보다는 3월에 들어가서 시장이 2,400을 좀 지지받는지를 보고 시장 판단을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기간적인 여유를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다양한 소매 업체들도 중국 쪽으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간다고 예,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행보도 기대가 되고요. 또 이번 주 고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저희와 함께 꾸준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